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개인기업과 법인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주위에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기업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명한 선택을 위한 그러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지금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개인 사업자로 남을까 법인으로 전환을 할까, 뭐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기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금 비교, 이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목차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고,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자로 남을까 법인으로 전환을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극명하죠. 극명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한번 요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사업의 주체, 개인은 당연히 자연인이고, 이제 소득세 부분, 이제 신고 납부일 5월 31일.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죠. 5월 31일. 자금 입출금. 이 부분이 가장 크죠. 가장 큽니다. 이 자금 입출금에서 법인 기업에서 자금 이제 출금을 잘못하면 아주 문제가 생기죠. 굳이 횡령이란 단어를 쓰진 않더라도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다만 개인 기업은 자금이 출금이 자유롭다. 이게 아주 가장 큰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표자 급여는 어떤가요? 그리고 대표자 급여, 일단 이거는 비용 인정이 안 되고 비용이 인정이 된다. 퇴직금도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 사업 등기, 개인사업 당연히 필요 없죠. 법인기업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 이사의 주주총회 차이, 기장 의무, 모든 법인은 기장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기업은 복식 부기 의무자만 기장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일정 수익금액 이상이 그렇게 된다. 납세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특이사항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부분이죠.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부분.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개인 사업자로 남을까 법인으로 전환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법인 관련 회계나 세무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보다 엄격하고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 단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업종에 따라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각종 입찰에 유리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법인이 아니면 입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사업의 사이즈와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법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전문 공사업이나 전문 건설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일정 자본금 이상의 법인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머스트죠. 필수라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된다면 반드시 개인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법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의 경우 경영자와 법인이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당의 형태가 아니면 주주에게 자금을 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출금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 비교에 대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비교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2018년도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6%에서 40%까지 되어 있고,
법인세율 뭐 10%에서 22%. 액면으로 보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 보이고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는데 특이사항이 있죠. 특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거의 40%까지 육박을 하나 일반적인 법인세율보다 높죠. 따라서 같은 순이익이라면 당연히 지금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은 누가 많나요? 개인 사업자가 당연히 많죠.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주주들이 다시 그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세액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배당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그러나 이 배당세 공제는 본질적으로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배당금에서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만약에 법인의 소득이 2억 원 이상이 되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모두 공제가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 우리나라 조세법상 이익 금액이 클수록 법인 주주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당장 내야 할 세금이 개인 사업자보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은 개인 사업자보다 적음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거죠. 이제 선순환 시키는 거죠.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달에 자영업자들은 이제 살인적인 달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 말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법인은 매년 배당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자금 사정에 따라 배당 시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금 운용에 많은 장점이 있죠. 따라서 사업 운영에 미리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거나 지속적인 투자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편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사업을 통해 남는 이익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남이 법인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인 사업으로 남을 것이냐, 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검토를 해서 개인으로 남을 것이냐, 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 전환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에 소속된 자산과 분채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법인에게 개인 사업자에 소속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사업 양수도 방식이라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양수도 방식인데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서 신속하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부분은 법인을 미리 설립을 해두고 그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의 전환 기준일에 각종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고 매출과 그 매출을 새로운 법인 명의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처와 계약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들 원재료 제거와 제품 재고, 특허권 등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등 모든 부채를 한꺼번에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들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양수도 방식은 대부분의 이제 그 법인 전환 시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사항은 상업 양수도 대가가 3억 원이면 사업주가 일단 3억 원 이상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3억 원의 법인으로 사업주의 사업을 양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억 원은 다시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따라서 일시적으로 3억 원이라는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양수도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고 신속하게 대부분의 법인 전환 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현물 출자에 대한 방식인데 개인 사업차에서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현물로 자본금 삼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업을 별도로 양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진 않으나 왜냐하면 현물을 자본금 출자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현물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고 법안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즉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실무적으로 규모가 큰 부동산 등이 포함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양수도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 전환 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제가 세금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별도의 컨텐츠를 남긴 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끝에 그 링크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아마 중소기업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금 감면 전략, 조세 전략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컨텐츠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 이 영상에서 세금 부분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된 부분은 이 영상 끝에 링크에 있는 그 컨텐츠를 참고를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많은 사업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로 남을 것이냐 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법인 전환 시의 특이사항들, 이슈사항들 그리고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사업 양수도 방식 그리고 현물 출자에 대한 방식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희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창업,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